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벌써 15번째 서류 면접에 떨어졌어요. 이게 다 제가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럼 대학을 못 나온 건 제 문제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백수가 되게 생겼다고요. 아니 이 청년,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맹세컨대 저는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시험 기간에는 독서실에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늘 전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이었죠. 여러분, 서울에서 전교권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저보다 성적도 훨씬 낮고 스펙도 딸리는 애가 겨우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는 원래 제 자리였어야 한다고요. 아, 대학의 농어촌 전형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군요. 제가 이 학생의 입장이었더라도 충분히 억울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 그 누구라도 용납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A씨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농어촌 전형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두 A씨처럼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A씨가 에어컨 빵빵 나오는 학원에서 편하게 공부할 동안 농어촌의 학생들은 인터넷, 와이파이도 잘 안 되는 시골에서 어렵게 학문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요.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네요. 유감스럽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계층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어딘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또한 공정함의 한 잣대이겠지요. 점점 진정한 공정함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과연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공정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함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의 연민 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정함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자, 우리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류가 모두가 평등했고 자유로웠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한 번도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공정이라는 것은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능력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또 하위 계층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상위 계층이 부여한 어떠한 개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공정이 결국 사회 유지를 위한 상위층의 지배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씁쓸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진정한 공정인지 찾으셨나요?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 사람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왠지 온전히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사람의 주장에 어떤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첫 번째 청년의 문제점은 자신과 시골에서 공부한 학생이 가지고 있던
환경적 차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정의 두 가지 키워드 중 하나인 올바름은 무시한 채 공평함에만 치중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공정을 사회적 당위라고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공감이 아닌 막연한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공정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형식적 정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공정을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상위 계층의 편익으로 일반화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공정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계급 갈등 하나만으로 일반화하였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절대적인 평등, 막연한 연민, 그리고 이익만을 강조하는 사고. 앞선 세 사람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간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 구분짓는 것,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그 인간성은 진정한 공정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한 청년의 농어촌 전형에 대한 불평으로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 일부는 그 논의에 대해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박해진 사람들은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외면하고 공동체로부터 약자들을 소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은 제도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진은 외국 법원과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두 여신상 모두 공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판결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관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법부는 인간성을 외면한 법은 진정한 공정이 아니라는 것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인간적 공정성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공정은 연민의 길에서도 사회적 이익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성 없는 공정은 이성과 감성 중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결국 본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인간성이라는 사회적 포용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론 이해하였더라도 가슴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논리와 이성으로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갈망과 인간성을 잃지 않은 따뜻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적 공정성은 사회적 합의하에 세워진 관용의 기치 아래에서 피어나는 포용의 새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인간의 얼굴을 버리고 관용을 외면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